페리시티와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레스터 시티전은 손흥민 2해트트릭을 기록한 경기로만 주목받고 있지만 콘테 감독이 그동안 해온 페리시치와 손흥민 왼쪽 라인의 전술 조합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전술에 큰 변화를 준 경기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페리시치가 영입되자 손흥민과 왼쪽 공격 라인에서 시너지를 일으켜 손흥민의 득점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리시치가 왼쪽 위로 자주 전진하면서 손흥민이 경기 중 존재감이 삭제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손흥민을 아끼는 일부 팬들은 페리시치가 패스하지 않는다, 윙백이 윙어인 줄 한다, 골 욕심이 너무 많다며 성토하고 있는데요. 오원 하그리브스는 축구 전술 분석 방송에서 페리시치의 전술적 움직임은 콘테가 페리시치에게 일부러 지시한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전술 조합을 이해하려면 콘테 사단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풋볼 매거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4위로 마감했지만 맨시티나 리버풀에 비해 세트피스에서 득점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코너킥과 프리킥은 상대 문전 앞에까지 공을 단번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득점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 팀들은 세트피스 패턴 플레이를 정말 많이 연습합니다. 콘테는 시즌이 끝나고 세트피스 전문가 지아니 비우 코치를 영입하는데요. 그는 유로 2010에서 이탈리아의 세트피스 코치로 합류해 우승을 일궈냅니다. 잉글랜드와의 결승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것도 그의 작품이죠. 이탈리아 코너킥 상황에서 가까운 조 골대에 로킥을 잡게 합니다. 그러면 한 선수가 쇄도에서 헤더로 그 공을 골문 앞으로 돌려놓쳐 짧게 골문 앞으로 떨어지면 골문 앞 혼전 상황 적당하면 골로 연결될 수 있고 길면 반대쪽 포스트에 준비하는 동료 선수의 헤더로 골로 연결할 수 있는 3개의 공격 패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골문 앞으로 떨어져 혼전 상황이 벌어지죠. 이탈리아가 골로 연결합니다. 코너킥을 짧게 쳐서 헤더로 문전 앞으로 돌려놓는 방법은 상대 수비가 다양한 공격 루트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가중되지만 단순히 골문 앞으로 킥을 올릴 경우 헤더하려는 사람 하나만 맞으면 되니까 수비 부담이 훨씬 덜하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입니다. 클로셉스키는 조 위치에서 왼발로 상대팀 파포스트 쪽으로 양질의 크로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쪽에서 세세영이 공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바로 쇄도하죠. 이 장면은 약속된 패턴 플레이인데 그 당시 많은 축구 전문가는 그냥 선수들이 잘했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이때 에릭 다이어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공이 자신에게 올 줄 알고 잘 스텝을 밟으면서 위치를 잡으며 바로 헤더로 연결합니다. 이건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면 여기서 헤더로 공을 넣는다는 건 미친 순발력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는 이 골 역시 수비수 에릭의 놀라운 획기였다 정도로 말하고 지나갑니다. 울버햄튼 전을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코너킥을 짧게 차는데 타이밍이 맞춰서 페리시치가 공을 받으러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헤더로 골문으로 돌려놓죠. 이때 공이 짧게 떨어지면 문 앞 혼전 상황이고 적당하게 떨어지면 골이거나 길게 떨어지면 파포스트에 대기하는 토트넘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반대쪽 포스트 위 토트넘에서 가장 헤더가 좋은 죄인이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 마냥 웅크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레스터 시티 전을 보겠습니다. 1대 0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너킥을 클로셉스키가 차려고 합니다. 페리시치를 잘 보세요.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서 클로셈스키의 패스를 받아 오른쪽으로 바로 리턴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클로셉스키가 가장 선호하는 이 지역에서 크로스를 파포스트 쪽으로 길게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들도죠. 공을 받은 클로셉스키는 한 명을 제치고 크로스를 왼발로 올립니다. 이때 파포스트 쪽에 케인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먹이를 기다리는 사자 마냥 공을 기다리고 있죠. 현지 경기 중계진은 지훈 이비오 코치를 경기 중에 비춰줍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겠지만 이유가 있었던 화면이죠. 케인의 헤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지언이 비오코치의 합류로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전술을 사용하려면 페리시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골을 보겠습니다. 페리시치가 키커죠. 이때 남들레와 에릭 다이어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코너킥을 페리시치가 짧게 하면 남글러가 쇄도하면서 앞에서 잘라먹는 헤더를 하거나 앞쪽으로 뛰어나와 에릭이 이해도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면 문전 혼전 적당하면 골로 연결되고 시들면 파포스트의 케인에게 연결될 겁니다. 에릭 다이어의 헤더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 장면에서 파포스트의 케인이 쇄도하는 장면이 보이죠. 토트넘은 세트피스로 2골을 넣어 재미를 톡톡히 봤으니 레스터시티를 2세트 밑으로 또 공략하려고. 하지만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에 레스터가 적응합니다. 콘테가 여기서 세트피스 크로스 전술과 관련된 선수들을 다 빼버립니다. 글루셉스키와 히샬리송 그리고 페리시치를 빼죠. 그리고 케인을 최전방에서 좀 내립니다. 손흥민을 넣어 최전방으로 올리고 비수마를 투입해 수비를 보강한 뒤에 크로스가 아니라 벤타쿠로와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해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전술로 바꾼 겁니다. 이 전술 변화로 불과 13분 만에 손흥민이 3골을 퍼부어 버린 것이죠. 제 생각에 손흥민을 선발로 했다면 5골 이상이 났을 겁니다. 페리시치가 공격 본능을 못 이겨 손흥민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연습한 세트피스 패턴 플레이를 구사하려고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은 역습을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야 하는 거냐는 팬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손흥민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대기를 합니다. 공이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오거나 헤더로 손흥민에게 떨구지면 슈팅을 하려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골문 앞에 있는 선수들이 악착같이 골문 안으로 슈팅하면 손흥민에게 찬스가 오지 않는 거죠. 페리시치는 토트넘에 있어 세트피스 공격이라는 옵션 2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손흥민과의 공존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콘테 감독은 세트피스와 손흥민의 역습 공격이 2개의 전술을 한 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술을 짜야 합니다. 이 퍼즐을 콘테가 풀어내고 토트넘의 수비진이 보완이 된다면 토트넘은 정말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식어가는 영상 제작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풋볼 매거진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